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남의 빚을 갖다 쓰면 세상 없어도 안 갚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박서방으로 불렸는데 생전 남에게 빚을 갖다 쓰면 갚을 줄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루는 이웃 고을에 남한테 빚을 주기만 하면 세상 없어도 받아내고야마는 김첨지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어찌나 독한지 일전 한 푼이라도 빌려주면 이자에 이자를 더하여 기어이 받아내고야 마는 사람이라니 박서방은 한번 김첨지와 빚으로 붙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김첨지에게 한번 빚을 갖다 써봐야겠다. 과연 나에게도 빚을 받아낼 수 있는지. 박서방은 그 길로 김첨지가 살고 있는 마을로 돈 100냥을 빌리러 갔습니다. 빚을 꼭 받고야 만다는 김첨지는 박서방에게 며칠까지 꼭 갚겠다 써있는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박서방은 손도장 발도장 다 찍고 나서야 김첨지에게 간신히 돈 100냥을 빌릴 수 있었죠. 그리고 한참 후 마침내 박서방이 꿔간 돈 100냥을 갚을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첨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꾸어간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지요. 돈을 꾸어간 사람이 박서방이니 어디 돈 갚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빚을 갚아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김첨지도 눈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시 박서방이라는 작자가 돈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게 틀림없었죠. 그날부터 김첨지는 빚 받으려고 박서방의 집으로 매일 찾아갔습니다. 박서방은 매일 찾아오는 김첨지에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날짜를 미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박서방의 행태에 김첨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지요. 이달 말까지 내 돈 안 가져오면 내 놈의 살림을 몽땅 처분해 버릴 테니까 그리 알거라. 김첨지는 박서방에게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이 누구입니까? 단 한 번도 빚을 갚아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깟 겁박이야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듯 뒤돌아 웃을 뿐이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자기 아들 장생과 부인을 불러놓고 일렀습니다. 부인, 내일은 김첨지 그 양반이 빚을 받으러 올 것이오. 그러면 부인은 나를 관해놓고 아이고 고글하시오. 그러는 사이 장생이 너는 내가 죽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거라. 네, 아버지. 박서방의 아들은 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큰 소리로 곡을 하며 동네방네 부고를 냈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첨지는 아침부터 빚을 받아낼 요량으로 박서방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서방의 부인이 남편이 죽었다고 큰 소리로 곡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첨지는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꿔준 돈은 받아야겠는데 돈을 꿔간 자가 죽었다고 저리 슬피 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차마 빚 갚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말이죠. 김첨지는 한참을 멍청이 서 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김첨지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깝깝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돈을 꿔주고 못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것 까딱하다가는 박서방 그놈한테 돈을 떼이게 생겼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그럴 수는 없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야지. 김첨지는 부엌에 들어가서는 식칼을 꺼내 숫돌에 갈았습니다. 날을 시퍼렇게 갈아서는 그 칼을 품속에 넣고 박서방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지요. 그리고는 곡을 하고 있는 박서방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전에 빚 한 푼을 안 떼어 봤는데 박서방이 빚을 안 갚고 죽었으니 이제 부인이 꾸어간 100냥을 갚아야 하겠소.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박서방의 아들이 정색을 하고서는 대답했지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 통 안 하시던데요. 그리고 돈을 꿨어도 아버지가 꾼 것이니 어머니와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참 부전자전이라 해야 하나요? 박서방의 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딱 잡아떼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첨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오냐 부전자전이라더니 그 나물에 그 밥이로구나. 내 그럴 줄 알고 이미 다 준비해왔다.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나는 생전 빚을 꾸어주고 떼어 본 적이 한 번 없는데 산 사람한테 빚을 못 받을 바에야 죽은 사람 살점이라도 한 점 떼어가야 직성이 풀리겠구나. 김첨지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꺼내 들고서는 말릴 새도 없이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관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이를 지켜보던 박서방의 부인이 깜짝 놀라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죽기도 원통한디 그 살을 띄어서 어디다 쓸 것이오? 내가 빚을 갚아 드릴 테니 제발 우리 아버지 살점 때는 일만은 하지 마세요. 박서방의 아들이 나서서 김첨지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김첨지는 더욱 기세등등하여 말했죠.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나는 내 아버지 살점이라도 떼어가야겠다. 그러니 어서 물러나거라. 김첨지가 정말 살점이라도 떼어가려는 기세이니 박서방의 부인도 당황하여 김첨지를 달래려 했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초상이라도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됐다 싶은 김첨지는 칼을 거두고 이번이 마지막이니 명심하라고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관 속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박서방이 생각하니 까딱하다가는 빚을 갚게 생겼지요. 그래 어떻게 하면 빚을 안 갚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 묘안이 떠올랐는지 다시 아들과 부인을 불러일렀지요. 이제부터 장생이 너는 내가 살아 돌아왔다 소문을 내거라. 박서방의 아들 장생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동네방네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 소문을 냈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곧 김첨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놈 그러면 그렇지. 지가 내 돈을 떼어먹고 뒤지긴 어찌 뒤져. 김첨지는 한달음에 박서방의 집으로 달려가서는 물었지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대체 어찌 다시 살아왔는가? 그 말에 박서방이 능청을 떨어댔습니다. 아이고, 염라대왕이 절 보더니만 자네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잘못 왔네. 다시 나가게. 이러질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왔지요. 그 말에 김첨지는 궁금해졌습니다. 자기도 이제는 나이가 저승구경 멀지 않았는데 박서방이 먼저 다녀왔다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승은 어떻게 생겼던가? 김첨지가 정말 궁금한 듯 물어보자 박서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술술 풀어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승에 가보니 누구라도 빚져갖고 거기 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대체 어떻길래 그런가? 아니, 제가 염라대왕을 뵙고서 이승으로 다 다시 오려고 그러는데 웬 사람이 저기서 어떤 사람한테 몰매를 맞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 때리는 사람은 빚을 꾸어준 사람이고 맞는 사람은 빚 안 갚고 죽은 사람이었지요. 그래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 매 맞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데? 김첨지가 잔뜩 호기심을 갖고 물으니 박서방이 뜸을 들이며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말을 해야 해? 말아야 해? 그러니 김첨지는 더욱 궁금해져 바싹바싹 다가앉아서는 박서방을 재촉하였지요. 허허, 어서 말해보라니까. 그래 박서방이 김첨지의 눈치를 살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매 맞고 있던 사람은 바로 돌아가신 첨지 어르신의 아버님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놀란 김첨지는 눈이 왕방울만 해져가지고 벌컥 성을 냈지요. 아니,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아이고, 그리 화를 내시니 더는 말 못하겠습니다. 더는 말 못하겠다니 김첨지는 황당하지만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 일단 자네 얘기 한번 내 끝까지 들어봄세. 어디 계속 얘기해보시게. 화내지 마시고 제 얘기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죠. 알고 봤더니 첨지 어르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빚을 200냥이나 치고 한 푼도 갚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곳 저승에서는 빚을 치고 안 갚은 사람이 죽으면 돈을 꾸어준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왔을 때 그 사람한테 매를 맞게 돼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첨지 어르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때마침 저한테 우리 아들이 저승길 노자 돈으로 넣어준 돈 200냥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첨지 어르신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야 더는 매를 안 맞게 되시더라고요. 첨지 어르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박서방은 저승의 일을 떠올리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았지요. 김첨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박서방이 감았던 눈을 살며시 뜨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아버지 말씀이 내가 대신 갚아준 200냥은 이승에 가면 첨지 어르신한테 받으라고 하시던데요. 그래 마침 제가 진 빚이 100냥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하면 제가 첨지 어르신께 100냥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빚을 안 갚고 죽어서 첨지 어르신도 그간 맘고생이 여간 심하지 않았겠더라고요. 해서 제가 그 돈을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첨지는 참 꺼준 돈을 달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빚을 꾸고도 생전 빚을 갚아본 적이 없는 박서방은 이번에도 빚을 안 갚고 무사히 넘어갔지요. 앉아준 돈 사서도 못 받는다는데 딱 그 모양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돈 떼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데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누군가를 금전적으로 도와줄 때는 받을 생각 말고 도와줘야 하나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